밀폐계 에너지식이다. 정지계 에너지식이다. 밀폐계 또는 정지계. 밀폐계 에너지식이다. 정지계 에너지식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한 이러한 수식이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1법칙이 뭐야?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여기에 우리가 근간을 두고 우리가 요 밀폐계 에너지식을 우리가 정지계 에너지식을 디파인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꼭 외워두셔야 되고 요 문제는 뭐야? 시험에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요거는 매번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별표에 3개 하시고 암기를 하십니다. 암기. 자, 그러면 이거는 이러한 우리가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 자, 요거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이러한 계가 있을 때 경계를 통해서 이 계 바운다리 경계를 통해서 외부에서 열을 가열한다. 이렇게 델타 Q만큼의 열을 가열하게 되면 이 안에는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들어있는 뭐라 했어요? substance라. substance. 이 안에 들어있는 물질인데 연력학에서는 이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뭡니까? 가스가 된다 그랬죠? 가스. 가스야 가스. 물질이 가스다. 이렇게. 그러면 열을 가열하게 되면 우리도 어때요? 우리가 이제 열을 계속 가열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가스에 대한 분자 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가스에 대한 잠재적인 에너지로서 보존되는 것이 내부 에너지라는 우리가 열적 상태량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기호를 U로 쓰기 때문에 그건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 이렇게 그래서 DU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내부 에너지 변화량 이렇게. 그러면 얘가 열을 가열하게 되면 이것이 자체 분자 간의 운동이 활발해진과 동시에서 밀폐되어 있으니까 최적이 팽창을 하겠죠. 얘가 우리가 최적이 이렇게 해서 팽창을 하는 겁니다. 최적이 이렇게. 그럼 뭐를 하겠어요?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을. 이렇게 밀폐된 상태에서 가스가 행한 일을 갖다가 델타 W다. 밀폐계율이야. 밀폐계율.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가열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 플러스 외부에 행한 일과 같다. 이렇게 정리된 것이 밀폐 에너지식이다. 자, 그래서 델Q는 가열량은 공급 열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 DU 플러스 외부에 행한 일과 같다. 이건 밀폐 계열이에요. 밀폐된 상태에서 가스가 행한 일이기 때문에 displacement work 이렇게. 자, 그래서 델타 W 이렇게 정리. 델Q는 DU 플러스 PDV 이렇게. 그 델W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우리가 이미 배웠죠. 뭐야? 절대일은 압력 일정한 상태에서 최적의 함수.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이렇게도 디파인 하지만 얘를 적분하게 되면 뭐 어떻게 돼요? 열량과 일량은 요 델타라는 미분 연산자를 붙여놨죠. 얘는 이 D자 요거 붙인 거하고 다른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열량과 일량은 무슨 함수? 도정함수, 경로함수, 과정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 이렇게 정의됐죠. 그러나 D자 얘는 상태함수, 점함수. 이걸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량과 일량 이거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열량과 일량이 연락해서 가장 중요한 물리량으로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상태함수다. 이건 상태함수가 아니다. 무슨 함수? 경로함수, 패스 펑션이에요. 패스. 이러한 열량은 뭐냐? 패스 펑션. 패스 펑션, 도정함수, 프로세스 펑션, 과정함수, 도정 이거 경로함수, 과정함수. 얘는 경로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적분을 했을 때 전체 가열량, 전체 가스가 행한 일량 이렇게 적분되고 얘를 양배를 적분하게 되면 인테그랄 1에서 2에서 델타 Q, 인테그랄 1에서 2에서 DU. 플러스 인테그랄 1에서 2에서 델타 W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적분한 값은 어떻게 되냐 하게 되면 요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전체 가열량 Q로 다 되는 거예요. Q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열을 가하기 전과 가한 후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U2-U1 이렇게 쓰는 거죠. 얘는 가스가 행한 전체 일량. 그래서 과정함수 플러스 이거는 W 이렇게 써줍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미분형이고 요거는 뭐야?
척분한 값이야.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밀폐 에너지식이다, 정직 에너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요거를 꼭 암기를 하셔야죠. 이거는 시험에 꼭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 정직 에너지식, 밀폐 에너지식을 꼭 암기를 해 주시고 이렇게. 그러면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러한 정직 에너지식, 밀폐 에너지식을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썼어요? 일량에다가 여기다 A를 썼네. A 이렇게. 그럼 뭐야? 그러면 얘도 킬로칼로리, 얘도 킬로칼로리, 얘도 킬로칼로리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A가 들어가 있으면 공학단위다. A가 빠져 있으면 거의 다 SI 단위라고 보시고 기사시험은 거의다가 국제 단위에 표기되어진 SI 단위가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셔야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요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것은 열과 일에 대한 시스템에서 부호 규약이에요. 부호 규약. 그거를 알아야지만이 정확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방정식에 대한 요 문제를 풀 때는 식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요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에 대한 부호 규약. 이렇게. 이게 어떠한 계가 있다.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들어가는 일은 뭐야? 공급 열량이나 마찬가지야. 계로 들어가는 열량은 열량 Q는 얘는 파지티브 플러스가 되는 거 플러스. 공급 열량 계로 들어가는 열량은 플러스다. 그럼 어떠한 시스템에서 나오는 열량 방출되는 열량 요거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열을 방열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열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나 일량은 여기에서 이렇게 됐다. 이건 받는 일이야. 압축일 개념. 이거는 뭐예요? 얘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마이너스다. 그러면 걔가 행하는 일량, 걔가 외부에 행하는 일량 이렇게. 요거는 우리가 이제 팽창률 개념으로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파지티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그래서 열과 일에 대한 요 부호 규약에 입각해서 요 문제를 풀어야지만이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된다. 문제를 풀 때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요거는 시험에 꼭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